기어이 올해가 하루 남았어요. 하루도 안 남았어요, 이제. 아무튼 매년 1월이면 우리가 뭐 새해맞이 다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올해 다시 해보려고요. 원래 하던 건데 아주 단순하고 쉽고 또 효과는 또 꽤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왜 그동안 안 했나 싶은데 아무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 바로 포스트잇 저금통이에요. 이거는 제가 포항에서 학위할 때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궁여지책으로 고안을 해낸 방법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결과도 굉장히 좋고 또 방법 자체도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주변에 여기저기 얘기를 했더니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뭔가 고치고 싶은 습관 아니면 달성하고 싶은 목표 뭐 꼭 해내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해내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꼭 해보세요. 이거 뭐 돈도 딱히 안 들고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준비물은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어딨냐 옛날에 어디서 이렇게 받은 포스트잇인데요. 이렇게 집에 대충 쓰다만 포스트잇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 포스트잇이랑 그리고 먹다 남은 생수병. 저는 올해 다짐을 많이 할 거라서 2리터 생수병을 준비를 했고 뭐 500ml 생수병이든 뭐 편하신 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펜도 있어야 된다. 자,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 아니면은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써요. 간결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맨날 보는 데나 잘 보는 데다가 이렇게 턱 붙여놔요. 저는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려나? 그리고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매일 보면서 하세요. 이걸 달성한 뒤에는 떼서 뭐 이렇게 2번 접은 다음에 여기 병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모으는 거예요. 쉽죠? 끄집. 뭐 그딴 거를 지금 특별한 거라고 추천을 해주나 해가지고 이거를 좀 끌려가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사실 이런 류의 방법들 많잖아요. 뭐 포스트잇 저금통 말고서라도 뭐 비슷한 것들 되게 많은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외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좀 하다가 금방 관두게 되는데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이 진짜로 좀 효과가 있게 잘 쓰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자, 첫 번째는 여기에 어떤 목표를 적느냐예요. 우리가 새해에 세우는 어떤 목표는 다 뭐랄까, 우리가 목표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거창한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창한 목표들은 이 포스트잇 저금통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단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로 장기간의 어떤 거대한 목표를 쓰시면 안 되고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좀 만만하게 함직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는 이직에 성공하겠다. 내가 뭐 10kg, 20kg 살을 감량하겠다. 아니 뭐 논문을 내고 졸업하겠다. 뭐 통장에 1억을 모으겠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이 방법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뭘 쓰느냐? 저는 어떤 걸 썼냐면 그때 포항에 있을 때 제가 문제였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퇴근하고 기숙사 가면은 막 새벽 1시고 그때 뭔가 시켜가지고 먹고 나면 바로 자고 아침에 또 이렇게 기어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그 위축성 위험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야식 먹지 않기, 너무 매운 음식 먹지 않기 그런 거 있었고 또 실험실 한 4년차쯤에는 제가 분기가 탱천한 상태로 살고 있어가지고 욱하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뭐 주말에 늦잠 자지 않기 그런 것들 많이 썼었어요. 어떤 수준인지 딱 보이시죠? 이게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그 아주 사소한 좌절감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삶을 되게 충실하게 살고 있다, 뭐 내가 삶을 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마치 그 신발 속에 있는 짜잘한 모래알처럼 계속 거슬리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소한 목표들을 썼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게 뭐였냐면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그냥 야식 먹지 않기라고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평생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었고 야식을 한번 먹고 나면 나는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괴감이랑 막 그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서 그 뒤로는 또다시 밤만 되면 매운 걸로 막 야식 먹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해요. 정확한 횟수 그리고 기한 같은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쓸 때 일주일에 야식 2번까지만 먹기. 또 주말에 늦잠 자지 않기라기보다는 주말에 늦어도 뭐 9시, 일요일에 10시까지는 일어나기.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또 지켜나가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한번 좀 끊어줘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했구나라고 리프레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욱하지 않기 같은 거 경우는 일주일 동안 욱하지 않기, 뭐 다음 주 언제까지 욱하지 않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짧은 텀으로 횟수랑 그 다음에 그 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목표를 좀 쉬운 걸로 정해서 적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붙여놓으면 이거는 꽤 괜찮아요. 이제 일주일에 야식을 2번만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적당히 야식이 먹고 싶을 때는 이거 보고 좀 참아줘요. 근데 오늘은 막 엄청 안 좋았어. 야식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결국 내가 2번의 카드가 있잖아요. 오늘은 기숙사 가서 야식을 먹어요. 그러면 한 번을 먹고 또 약간 이걸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겨요. 멘탈이 좀 버텨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목적지가, 목표를 하는 그곳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왔는지를 알면은 이거를 좀 끝까지 완주해내기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지금 총 100m 중에서 내가 30m 왔구나. 내가 70m 왔구나. 99m 왔다. 이거를 알면은 목표에 도달하는 게 너무너무 수월해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초에 그 목표 자체가 우리가 달성함직한 목표가 아니었던 탓도 분명히 있어요. 본디 일이라는 게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제가 막 새해에는 나는 새로운 소정이가 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막 나의 멘탈이 부처가 되었노라 막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임소정 버전 2024는 임소정 버전 2023보다 그냥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년이 또 365일이니까 거기서 찔끔찔끔 버전업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 2023이랑 2024의 갭을 이만큼 벌리고서 내가 이거를 달성하겠노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하겠다고 덤비는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포스트잇 저금통을 쓰면서 그 고약한 버릇들을 고친 거 외에도 도움이 된 것들이 꽤 많아요. 일단 기한이 짧고 달성함직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달성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한 리워드가 되죠. 특히 여기 붙였던 거 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떼서 접어가지고 통에 넣을 때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페트병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막 쌓이는 게 보여요. 그거 자체도 또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쌓인 만큼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나 자신 이러면서 또 자존감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포스트잇 저금통은 그 작심삼일의 3일을 100번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포스트잇 저금통 방법을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사소한 성취는 아예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배달 음식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당장 저번 달에 내가 한 달 중에 며칠을 참았고 막 밤에 너무너무 야식이 먹고 싶었는데 주문 안 하고 참고 잠을 들었던 어떤 그런 기특한 날이 언제인지 당장 기억이 안 나요. 기록이 남는 거는 그냥 그 앱을 켜보면은 내가 배달 음식을 언제 시켜 먹었는지만 나오죠. 그러면 또 막 아이고 나란 새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 포스트잇 저금통을 사용하면은 그런 사소한 성취의 기록들이 휘발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이거를 배를 따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날 뭘로 고민했고 뭐를 이루고자 했고 뭐를 성취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원동력,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우울증 환자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성취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성취를 해놓고도 그게 성취했다는 건지를 인식조차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소하게 어떻게 이룬 부분들은 계속해서 놓치고 거대한 목표, 높은 목표, 남이랑 비교하는 어떤 그런 목표들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자기를 점점 갉아먹는 일이 반복되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2024년 1번 목표 1년 동안 요거 꾸준히 쓰기. 그 다음에 2번 목표 일단 이 유튜브 채널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를 하기.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에 이거 배 따가지고 연말정산 해보기. 일단 내년 목표 3개나 세웠죠. 대단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함께 하실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덜 외롭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